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직자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감찰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 그 친인척들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룬 데에서부터, 임명하지 않은 데서부터 저는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여파가 국무총리실, 감사원, 그리고 각 부처의 감사관실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는 1차 신도시, 2차 신도시 때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도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해서 이 신도시 조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다 발굴하고 제도 개선책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신도시 조성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일이 재발되리라는 것은 감사원도 알았을 거고 청와대도 알았을 거고 국무총리실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의 공직지강비서관실에 있는 특별감찰관,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의 복무관리관실, 그리고 감사원에도 공직감찰본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신도시 조성 때 이러한 부정과 비리가 발생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에서는 이러한 감찰 부서를 동원해서 사전에 정보를 수립하고 또 3차 신도시 과정에서도 1, 2차 때와 똑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감찰 활동, 정보 수집 활동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역할을 전혀 못한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되고 관여된 것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LH공사도 마찬가지예요. 토지주택공사도 감사가 누굽니까? 낙하산. 감사가 낙하산 인사예요. 환경운동하던 사람입니다. 부산에서 환경운동하던 사람이에요. 감찰에 감자도 모르는 사람을 LH공사에 감사로 앉혀놓으니까 그게 허수아비죠. 장식품이죠. 이런 장식품이 감사로 있는 LH공사의 그런 부정과 비리를 제대로 적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3기 신도시 이 불법 투기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자초를 한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감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폐지함으로써 부정과 비리가 이렇게 성행하도록 만든 데서 이 원인이 발생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하실 말씀이에요. 부동산 조사 특위에서 광명 시형 지역의 15,000개 필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거돈 시장 관련한 그 가덕도는 윤한홍 의원이 그 전체 필지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가 지난번에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정부가 지금 조사하겠다고만 하지 수사하겠다고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에서라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폭넓게 조사해서 정부 여당이 숨기려고 하는 건지 제대로 밝히고 있는지 다 같이 따라가 보겠다. 우리 권성동 의원 얘기처럼 감찰 기능이 지금 현재 이 정부는 없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우리 야당에서 충실하게 해보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지 투기는 전에도 이제 저희들이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 양산 농지 사서 지금 형질 변경하겠다고 국회 운영위 와서 비서실장이 형질 변경 당연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문재인 대통령 처남 판교에 농지 사서 그린벨트인 농지 사서 그거 전매해서 수십억 차익 얻었다고 2건이나 있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농지 관련해서의 문제는 문 대통령에게서로부터 지금 시작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도
바로 검찰이라는 기구를 활용해서 하지를 못하고 본인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LH 직원들 상대로 수사부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도 하고 필요한 부분을 확실하게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면 검찰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하도록 지시를 내리지 않는 것은 검찰이 수사할 경우에 어디로 튈지 모른다. 소위 말해서 청와대의 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촉구하지 않는 것이고 경찰로 하여금 하라 그리고 처음에는 셀프 조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셀프 조사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갑자기 경찰 보고 수사하라 그래요. 또 경찰 수사로 되겠냐 하는 그런 또 비판이 서니까 갑자기 뭐 금융위하고 국세청 직원들을 동원해서 합동 수사본부를 발족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부동산 투기 사범은 수사 노하우가 중요한 겁니다.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은 지금까지 보면은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이고 경찰이 부동산 대대적인 이런 투기 사범을 조사하던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은 검찰 수사 체제로 전환이 저는 가능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사 결과가 용두사미가 돼서 용두사미가 될 경우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셀프 조사, 셀프 수사로 면죄부를 준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오히려 국민적 공분이 더 커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특위의 의원을 맡으면서 이제 부동산 우리 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 또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또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특위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는 같이 공조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은 이번에 문제된 지역은 당초 개발제한구역이었는데 거기를 보금자리지구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됐다가 다시 해제를 하면서 특별관리했던 지역입니다. 이렇게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말 꼭 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결과가 이번 일로 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면에는 현재 그 보상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쪼개기 1000제곱미터로 쪼개기 한 이유는 농지법상 농업인이 되기 위한 자격이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농업인이 되면 협의 택지, 그 택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혜를 그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교묘한 일부 아주 그 전문 그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그 고급 정보 그리고 또 이런 지식을 활용한 아주 굉장히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바로 특권층들에 의한 아주 전형적인 불공정한 투기 불법 행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우리 이번 특위와 또 우리 그 부동산 정치시장 정상화 특위 차원에서 제도 개선도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 의원 얘기한 그 농지 1000제곱미터 넘어가면은 협의 택지 분양받는다는 거 얘기하셨는데 이거 문 대통령 처남이 판교 그 농지 그 한국도로 이제 LH 그 팔고 땅 그 대토받은 땅에다 지금 건물 지어서 살고 계십니다. 이미 그런 방식의 그 투기의 그 전형 선례를 대통령 처남께서 이미 보여주신 겁니다. 한번 옛날 자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모친 땅 투기 의혹 관련해서 전혀 모른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이런 입장 내셨는데 좀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 재산 등록 누가 했습니까? 재산 등록을 모친이 했나요? 재산 등록을 본인이 안 했습니까? 이게 뭐 언론사 기자가 공개되어 있는 공직자 재산 등록 서류, 소위 말해 국회의원들이 재산이 다 등록이 되잖아요. 그걸 보고 추적해서 쓴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알고 있었죠. 근데 마치 뭐 자기는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믿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가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다 하는 그 논리도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맡기지 않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 지난 우리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계속 무슨 얘기 했어요? 부동산 정책에서. 아무 문제 없고 투기꾼만 때려잡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투기꾼만 때려잡으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투기꾼이 누구냐 그랬더니 결국은 국민들을 다 가리켰어요. 멀쩡한 국민들을 투기꾼이라고 하면서 집 산다 그러면 돈 어떻게 구했냐, 너 투기꾼 아니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알고 보면 이건 그냥 투기가 아니잖아요. 업무상의 공적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악질 투기입니다. 이건 정말 100% 악질 투기예요. 이게 지금 정권의 그 겨드랑이 밑에 잔뜩 있었던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되도록이면 지금 자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최대한 하여튼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견제하는 역할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믿을 수 있는 데는 국민의 여론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진상조사나 수사가 상당히 소극적이고 시간이 많이 끌고 있어서 결국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특히 경찰을 수사 주체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과거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나 박원순 전 시장 수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당과 시도당에 LH 부동산 불법 투기 관련 비리 접수센터를, 신고센터를 저희들이 확대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에게 제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정세균 총리가 조사단의 검사 파견 이야기를 했는데, 또 국무차관은 이게 뭐 수사를 하는 건 아니고 법률 지원자 이런 거 얘기했거든요. 여기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죠. 지금도 안산지청에 이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팀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제 경찰이 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럴 때 그 검토하는 팀이 있는데, 검사가 모든 사건을 꿰차고 직접 수사하지 않는 한 단순히 파견받아서 지원받는 형식으로서는 수사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그리고 경찰이 총리 지시로 만약 검사가 설령 파견된다 하더라도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그 파견받은 검사한테 사건의 모든 내용을 다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뭐 그 검사는 호소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눈가리가 앙호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총리가 지금 수사 주체인가요? 총리가 지금 수사하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문제인 게 이런 겁니다. 총리가 국가수사본부장한테 보고받고 그 구체적으로 검사 파견받아라 얘기하고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수사는 이제 행정부가 잘못한 거 이런 거를 영장 같은 걸 받아서 파헤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에 지금 뭐 그 당사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수사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검사 파견해라, 어디서 해라, 뭘 하라, 그러고 일일이 보고받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제가 좀 처음에서 말씀드리면은 경찰청법에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청장도 못하게 돼 있어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휘 감독할 수 없고 일반적인 지휘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경찰청장한테만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근데 국무총리는 국가수사본부한테 수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일반적 수사 권한도 없는, 지휘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무총리 직권 남용입니다. 권한이 없는, 법에 의해서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데 하는 건 직권 남용이고,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이번 기회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권 주자로서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한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